트럼프는 왜 이란 전쟁을 시작했나? 호르무즈 봉쇄, 유가 폭등, 세계 가수렁에 빠진 진짜 이유. 지금 세계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 공포를 넘어 전쟁발 에너지 쇼크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기름값, 물가, 환율, 증시, 그리고 각국의 외교 전략까지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시작된 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체크 포인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바다가 지금 전쟁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와서 이 길을 열어라. 하지만 정작 동맹국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호위작전의 바다가 아니라 잘못 들어가면 전면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둘째, 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의 급소인지, 셋째, 왜 동맹국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는지, 넷째, 이 전쟁이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왜 이란 전쟁을 시작했나?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천 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미 미군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란의 미사일 드론 능력 약화. 이란은 지난 수년 동안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키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드론, 그리고 핵 관련 기술. 이 세 가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장기적인 위협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협이 완성되기 전에 군사 인프라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중동 질서 재편. 중동은 지금 거대한 권력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이 세 세력이 중동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행동은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니라 중동 세력 균형을 다시 짜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계산. 전쟁은 언제나 국내 정치와도 연결됩니다. 강경한 외교 정책은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바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호르무즈 해협인가?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세계 에너지의 심장입니다.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 나라들의 석유와 LNG가 모두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즉,
이곳이 막히면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쟁보다 먼저 유가로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빠르게 상승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배가 못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협이 흔들리면 유조선 보험료 폭등, 해운 운임 상승, 정유원가 상승, 제조원가 상승, 그리고 결국 전 세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 전쟁은 총알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가격으로 싸우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동맹국들의 딜레마.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함을 보내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해협은 미국의 길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군함을 보내는 순간 단순한 호위 작전이 아니라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은 드론, 미사일, 해상 공격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군함을 보내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들은 미국 눈치도 보이고 전쟁에도 들어가기 싫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 충격.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유가였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 상승, 항공료 상승, 식품 가격 상승, 제조원가 상승, 결국 전 세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발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쟁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 이 전쟁은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충돌 후 협상.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군사 충돌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고 외교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중기 소모전. 지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드론 공격, 해상 충돌,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는 불안정한 장기전입니다. 세 번째, 중동 확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걸프 산유국 시설, 미군 기지, 석유 시설. 이 공격받으면 전쟁은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미국 대 이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훨씬 큽니다. 이 전쟁은 에너지, 해상교통로, 동맹체제, 세계 경제 질서, 이 모든 것이 충돌하는 21세기 지정학 전쟁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불타는 것은 단지 미사일과 유전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안정, 국제 질서의 균형, 동맹의 신뢰,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이 전쟁이 이란을 억제하는 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중동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